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역마다 선거 초읽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4.10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의 선거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4.10 총선 이슈들 함께 짚어볼 텐데요. 예. 국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 지역의 정치권 분위기도 많이 술렁였습니다. 먼저 전남 동부권 정치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의 순간부터 논란들이 좀 많았죠. 예,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지역의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21대 총선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피부로 느끼실 건데요. 곧 유권자들의 어떤 그런 그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현재 후보자들이나 정치권에서 유권자들의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가 또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한 달도 남지 않는 그 총선, 많은 사람들이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정책은 정책다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은 산무선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정치인, 그리고 참정치, 참정책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정당의 책임자들이 분명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의 다수당,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또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주당의 어떤 공천 과정을 보더라도 네. 우리 유권자들이 좀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은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동부권의 경우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작년 12월이었죠.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 동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순천시가 독립구로 아마 가불로에서 나누어지지 않을까 순천 시민들이 많이 네.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정된 그 선거구는 21대와 마찬가지로 순천과 그리고 광양, 구례, 곡성, 갑, 그리고 또 순천의 일부 지역과 광양과 구례, 곡성을 이렇게 과거처럼 나누어져 네. 버렸거든요. 확정이 됐는데, 따라서 사실 그 여수와 인구가 이제 역전된 상황이죠. 오히려 그 순천이 여수보다 인구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도 여수는 가불로 그대로 유지되고 약간 네. 그 지역은 조정이 됐습니다만은 순천시는 독립구가 되지 않고 이렇게 21대처럼 그대로 설정이 되고 나서 순천 시민들의 어떤 실망감, 또 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 지역구 가운데 순천을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여성전략특구로 지정을 했다가 이를 철회를 하고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래도 주목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번 동부권의 선거 관련해서 아마 순천, 갑을 이 부분이 상당히 언론의 주목도 받고 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소위 그 사천 논란으로 인해서 순천을의 권향업 후보가 이제 여성 전략 특구로 해서 전략 공천이 네. 이루어졌었는데,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떤 그 의혹을 제기하고 지난 대선 시절에 또 지역에서나 중앙당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잡음이 좀 일어났었죠. 시끄러웠죠. 그래서 권 후보 본인이 나는 경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도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현재 그
그 국회의원인 서동영 후보와 같이 100% 국민 경선으로 경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전남 서부권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서부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부권의 선거 분위기도 동부권과 마찬가지로 21대 선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조용하다.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무래도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네. 바로미터라고 얘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이 되고, 네. 그러니까 신안군이 이제 편입된 그런 그 모양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안군이 나주시와 화순군으로 편입이 되고, 영암군이 완도, 진도, 해남으로 이렇게 편입된 그러한 선거구 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그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했을 때 많은 목포 시민들이 목포 신합 통합 선거구에 대해서 환영을 했었던 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목포시와 신안군이 행정통합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통합이 되면 목포 신안 통합을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목포 시민들이 이런 희망공을 네.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목포 시민들의 한 80% 이상이 목포 신안 행정통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1대와 마찬가지로 목포시는 그대로 하고, 신안은 기존의 선거구는 영암하고 신안하고 무안하고 한 선거구가 결정이 됐었죠. 네, 아무래도 전남에서 민주당이 우세인 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호남 의석의 교두부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남 지역 한 석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죠.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여당이죠. 그래서 광주, 전남북에서 각각 한 석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또 순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네. 순천, 광양, 곡산, 구례, 갑선거구에는 전 통일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영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오늘 선거구에서는 전 여당 대표도 역임했고, 전 의원인 이정현 의원이 지금 네. 독특한 선거 캠페인으로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열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선거 캠페인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찻잔석에 고요한 물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조용한 것 같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선정을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고요.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부분이 순천 갑 지역구인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네. 있는 개혁신당에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천하람 후보가 대구 출신의 변호사입니다. 지난 21대에서도 순천갑에서 나와서 선전을 네. 했던 후보자인데요. 지난 8일인가요? 이번 개혁신당 후보로 순천갑에 천하람 후보가 출마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얼만큼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인지, 어느 정도 투표율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심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 이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이 분위기도 좀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의 선거 상황은 지역 현안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자들도,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공약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후보자들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모든 선거 캠페인이 오직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내세우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굉장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경선이 곧 당선이다. 최종 후보가 되면 곧 당선이다라는 이러한 것에서 좀 상당히 경계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선거 시즌 때마다 들려오는 이 공천 잡음부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까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 선거의 실종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들의 생활과 또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 또 지역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서 실망한 이유는요.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또 지역의 발전, 성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무관심하면서 오직 누가 이재명 대표와 누가 더 가까우냐, 누가 더 찐명이냐 라는 것이 최대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정책 선거가 완전히 실종되고 오직 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냐면요. 이와 같은 물론 이제 문재인 21대 때도 문재인 팬덤이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팬덤 현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질되거나 아주 편협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제가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물어봐도 정말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다. 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언론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가장 큰 염려사항.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책 선거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후보자들도 좀 명심을 하고 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정말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이해하고 또 어루만져 수 있는 참 정치를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는 지역의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지 또 우리 지역민분들께서는 관심 있게 봐야 할 그런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또 더불어서 조금 어렵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번 총선을 예상하는 거,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연원을 모아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정치는 정치다워야 되고 정치인은 정치인다워야 되고 정책은 정책다워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국민이 잘 살고 지역 주민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되는데 이번 선거는 이와 같은 그런 참정치, 참정치인 또 참정책은 실종되고 산무정치가 정치권을 흔드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정책 선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지역 소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5명이었고요. 2023년 전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2명이었습니다. 올해 예상하건대 한 0.6%대로 지금 다운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큰 일입니다.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남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소멸이고요. 22개 시군 가운데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를 제외한 18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거나 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시 다뤄야 할 최고의 아젠다가
바로 지역 소멸인데 현재 중앙 정치에서 정치를 하겠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쭉 살펴보면 정말 실현 가능한,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참 와닿는 그런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그런 정책들이 없다는 네.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고요. 제가 그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예를 한 가지 좀 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언론에서 많이 등장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도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된 내용인데요. 신안군의 그 홍도 분교 네. 관련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졸업생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폐교가 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인 신안군이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전입 정책이죠.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모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제가 바로 그때 그랬거든요. 아마 본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거다라고 제가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지난 3월 초에 무려 8명이 홍도 분교에 입학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폐교까지 내몰렸던 홍도 분교가 다시 정상의 위치로 돌아왔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바로 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정치의 힘이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참 정치, 참 정책 이번 22대 선거 과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물론 뭐 팬덤 정치도 좋습니다. 우선 공천이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더욱이 국회의원, 중앙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요.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인구 소멸, 지역 소멸에 대한 그런 아젠다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되고 특히 후보자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지적사항들, 이렇게 말씀드렸 것들에 대해서 선거 직전까지 뭐 수정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의 경우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영남권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기대치에 어긋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시민들의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외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정치는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죠. 정치가 잘 돼야지 경제가 잘 됩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됩니다. 정치가 잘 되면 경제도 사회복지도 문화도 예술도 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치했던 상황, 또 정치인들이 밉다고 그래도 정말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해 주시고요. 직접 참여라고 하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선거는 직접 참여입니다. 우리가 정치가 싫다고, 정치인이 싫다고 무관심하게 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가 희망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권자 여러분들 조금 정치에 대해서 실망스럽더라도요.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왜 정치가 중요한지, 왜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4.10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정책과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서 지역을 위한 적임자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